그래서 이 미끄럼 사고를 비롯한 다양한 겨울철 외상에 관련해서 정형외과 전문의 이종석 박사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겨울철에 진짜 빈판길에 네. 넘어지는 사고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다양한 외상들이 있다면서요? 어떤 네. 게 있을까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12월 초에 네. 첫눈 치고는 눈이 많이 많이 한방 눈 왔었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눈이 온 날과 그 다음 날에는 네. 이제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넘어지면서 다치시는 네. 환자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아주 다양한 연령층에서 외상 환자들이 발생하고요. 실제로 겨울철에 이제 골절 환자들이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70세 이상의 노인 비중이 가장 컸다고 하는데 네. 네. 이런 연령층에서는 심한 골다공증하고 동반해서 척추의 압박골절이나 고관절 네. 골절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안타깝게도 실제로 이런 환자들의 골절들이 네. 이제 사망률을 높이게 되겠죠. 아이고, 그렇게까지 되는군요. 아니, 그 넘어지다 네. 보면은 뭐 이게 손목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갈비뼈가 부러진 적도 있습니다. 네. 계단에서 잘못 넘어 미끄러지면서 뻥쳐. 그러셨구나. 밤새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래서 아침에 갔더니 며칠은 좀 찍어보더니 많이 고생하시죠. 네, 그래서 아주 몇 달 고생했는데 네. 근데 뭐 발목 다치는 분들 많으시다고 그래요. 저는 네. 며칠 전에 발목 삐끗해갖고 그랬어요? 병원 네, 다니고 네, 있어요. 네, 이게 평상시에도 발목을 삐끗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네. 이제 미끄럽기 때문에 이제 다리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다리에 힘을 많이 주게 되고 이 발바닥에서는 정상적인 네. 체중 이동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예. 그러다가 넘어지면 네. 다리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면서 이 발목이 다치게 되는데요. 네. 이게 흔히 표현하시는 뭐 삐끗했다거나 접질렸다고 표현하시는 발목 염좌가 많이 네. 발생을 하게 네, 됩니다. 네, 네. 이 발목 염좌는 이제 발목 주변에 인대가 다치는 걸 뜻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넘어지면은 손목, 발목을 다치게 되는데 네. 흔히들 좀 이따가 괜찮아지겠지 네. 하면서 그렇지, 네. 방치를 하잖아요. 맞아요. 이러면 절대 또 안 된다. 자가 치료하든지 대체로. 초기 증상이 어떠면은 병원에 반드시 가야 돼요? 이제 다치고 나면 외상의 네. 기본적인 증상들이 있게 됩니다. 네. 이제 가장 기본적인 증상은 뭐 통증, 압통, 뭐 부종, 피하출혈 등이 발생하게 되고요. 오. 뭐 이런 증상들은 뭐 염좌나 골절의 정도에 따라서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통증은 보통 외부 자극 없이 뭐 환자 스스로가 어디가 아프다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 감각 증상인데요. 네. 네. 정확하게 위치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압통은 환자 스스로 혹은 의사 등의 제3자가 다친 부위를 눌러봐서 통증이 생기는 부위를 확인하는 것으로서요. 이 통증보다는 비교적 정확하게 다친 부위를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증상들은 뭐 이제 손목이나 발목을 움직이거나 디딜 때 이제 증상이 생기는 정도에 따라서도 염좌나 골절의 유무를 의심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네, 네. 보통 손목이 다쳤을 때는 네. 이 엄지손가락 아래쪽에 있는 요골 부위에 골절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엄지손가락 밑에요. 네. 이 네. 엄지손가락 아래쪽에 있는 이 요골이라고 하는 뼈에 네네. 골절이 많이 생기게 되죠. 이 발목 같은 경우에는 골절이 생길 때 네, 네. 주로 이제 바깥쪽 복숭아뼈가 단독으로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오. 좀 심하게 다치게 되면 이제 발목 주변에 있는 뼈들이 서너 군데가 같이 부러지는 이 복합골절이 생기는 빈도가 아주 높습니다. 네, 네, 네. 야. 이 손목골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경이 시작된 중년 여성들이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더 쉽게 부러지고요. 이 그럴 부러질 것 때도 같아요. 네. 네. 더 많이 다치게 됩니다. 이야. 그러면 일단은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좋은데 우선은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초기에 어떻게 좀 이렇게 처방하고 네. 조심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부러졌다 그러면 다쳤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병원에서 정확한 진료를 받으시고요. 그렇죠. 적절한 네. 치료를 받으시는 네, 게 제일 네. 중요하긴 하겠지만 예, 예. 내가 지금 바로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다 네, 네, 네. 라고 하시면 정형외과적인 외상의 기본 치료 원칙을 꼭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이제 움직이지 말고 예, 안정을 예. 취하시고요. 네. 얼음찜질과 적당한 압박을 가하신 후에 예. 이 다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서 통증이나 부종을 추가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장보다 높이 올리라는 얘기는 뭐 다리를 들거나 뭐 네, 이렇게 이제 누워 있으면 베개 네네. 같은 걸 다리에 받쳐서 다리를 예, 예. 들고 있게 되고 어. 이제 농담 삼아서 환자들한테 얘기하지만 팔이 다치면 이렇게 머리 위에 손을 올리라고 네. 해주기도 하죠. 오. 아니 왜 나이가 들면요 네. 어디 잠깐 살짝만 다쳐도 회복이 늦다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노년층 분들 같은 경우에 미끄러지면 아주 크게 다치실 것 같은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면서요. 이제 겨울철에 매년 겨울철 65세 이상 노인들의 네.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뭐 낙상이나 미끄럼 사고들을 경험하시게 되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 골절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예. 그 중에서 고관절 골절의 환자의 사망률이
한 25%의 정도를 이룰 정도로 아주 높습니다. 뭐 이런 상황들은 네네네. 뭐 젊은 층보다 뭐 보행 능력이나 균형 감각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시고요. 이게 다쳤을 때 순간적인 사고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네. 야, 또 근육이 많이 약하잖아요, 노인분들은. 네. 이게 뼈와 근육이 이제 약한 노인분들은 네. 이제 살짝 엉덩방아만 찧어도 이제 고관절 골절이 쉽게 생기고요. 아,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장기간 누워 있게 돼서요. 네. 뭐 여러 가지 또 합병증들이 욕창 생기는데 같은 것도 네. 생길 수 있을 것 이제 같고요. 욕창이나 폐렴 같은 합병증들이 생겨서 이제 네. 그런 2차적인 합병증들 때문에 이제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한 90% 정도 사망률을 보이고요. 뭐 6개월 내에도 뭐 20%에서 30% 정도 사망률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야. 그래서 이제 철저한 사전 예방으로 골절을 미연에 예방하시는 것이 그래야 아주 되겠네요. 중요할 네. 것으로. 절대 아니, 넘어져서는 안 되는 그거 거잖아요. 뭐 저 네. 60, 70대, 80대 어르신 아니어도 왜 나이 먹어가면서 네. 잘 넘어지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저도 목욕탕에서 넘어진 적도 있거든요. 어머, 그러세요? 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행 능력이나 뭐 균형 감각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예, 사고 예.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일단 겨울철에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것들은 네네. 뭐 이제 정형외과 의사들이 눈이 오는 날은 항상 걱정을 합니다. 아 오늘 또 환자가 많겠구나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요. 외출을 안 해야 되겠네요, 네. 되도록이면. 이제 네. 가급적이면 외출을 좀 자제해 주시고요. 꼭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보호자를 동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몸을 많이 움직여야 네. 될 것 같고요. 외출하기 전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시면 관절이나 근육들이 좀 긴장이 풀어져서 더 활동하기가 쉽게 되겠고요. 소위 몸을 풀어주고 나가면 네. 스트레칭 같은 거 대처를 해야죠. 잘하는군요, 훨씬.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네. 장갑을 꼭 끼신다든지요.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어서 이제 활동하기가 좀 편하시게 아, 준비를 두꺼운 해주시면. 옷 하나 입는 것보다 네, 얇은 옷을 그렇습니다. 겹쳐 입어라. 네. 그리고 이제 신발을 꼭 확인하시고요. 예, 바닥이 미끄러워진 신발은 신지 않으시는 게 좋고 꼭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 신발을 신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창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지팡이를 꼭 사용하시면서 천천히 보폭을 평소보다 좀 좁게 해서 걸으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맞아요. 너무 씩씩하게 보폭 크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노년층에서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이 골절이 더 잘 생기는 게 골다공증? 이것 때문에도 이유가 있다, 상관이 있다 하던데 네. 맞아요? 예, 연구 결과에 따르면 네네. 이 골다공증 자체가 뭐 손목이나 척추나 고관절 골절의 발생 빈도를 높인다고 이미 연구가 되어져 있고요. 네. 네네네. 이게 골다공증이 있으면 이 골다공증은 이제 단순하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뼈가 생기는 속도보다 없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뼈가 이제 점점 약해지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부위에 골절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뭐 지연유압이나 분류압, 그다음에 뭐 이제 붙게 되더라도 주변 부위가 여전히 약하기 때문에 또 재골절이 생기는 확률도 아주 높아지게 되죠. 아. 그 남자들도 골다공증 있나요, 그럼요? 네, 있습니다. 네. 여성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여자분보다는 빈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있긴 있군요. 골다공증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산조하시는 분들은 막 눈이 와도 그 어르신들 올라가요. 산을 가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럴 때도 좀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예, 저 행동 요령 같은 게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네네. 일단 뭐 항상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지만요. 네네. 예, 뭐 등산이나 이런 것들은 예, 정신 건강이나 이런 데는 좋은데 네. 뭐 관절이나 골절에는 아주 안 좋은 운동이라고 설명을 네. 드리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발이 중요하죠. 이제 등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는 신발을 신어서는 안 되고요. 예, 예. 꼭 이제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 신발들을 신으시는 게 좋고 네네. 예, 평상시에 골다공증을 예방해서 이제 골절을 좀 미연에 예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골다공증이라고 진단이 되면 꼭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이게 평상시에도 이제 칼슘이나 비타민 D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 추가적으로 보충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요즘 뭐 햇볕 보면서 살짝 가볍게 산책 정도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특히 겨울철에는 이제 외부 활동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햇볕을 쬐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네. 네네네. 그렇게 되면 비타민 D의 합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는 점심시간에 20-30분 정도 가볍게 산책을 하는 것이 시간을 내서 반드시 네. 생활 습관을 네. 들여야겠네요. 네. 이제 그래도 오늘 하여튼 눈은 안 알겠습니다. 오지만 하여튼 눈 오는 날은 좀 잘 들으셨죠? 가능하면 외출 줄이시고 미끄러질 거 넘어지는 거 제일 위험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